아버지의 렌즈에 담긴 나, 인 일본 나고야. 고려대학교 교육경영자 과정에 참석할 때 일입니다. 기업 인사부서 전문가이신 이원선 교수님께서 강의 중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은 누군가요? 그분들을 지금 적어보세요. 저는 앤서니 라빈스의 이름을 적고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성함 성자 태자를 빈 종이에 적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1가 되었습니다. 55년생의 아버지가 85년도에 저의 아버지가 되셨고 85년생의 저는 2015년 제 아이의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가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마음의 상처들을 다 안을 수 있는 또 다른 아버지가 되려 합니다. 스피드 리딩 훈련을 하면서 깊은 몰입 상태로 들어갈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내면화된 목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내면화된 목소리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초자아라고 부르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 사람의 목소리임을 알았습니다. 워너 스피드 리딩 훈련의 첫 번째 무대를 석 달 동안 무사히 마치고 세미나 브레이크 기간 약 한 달 동안 뜻깊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나고야 여행을 떠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여행 준비를 마치고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버지는 17살에 영천에서 대구로 건너와 대신동의 상점부터 시작하셔서 한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셨습니다. 약 3일 정도 시간을 비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기회로 해외를 가게 됐는데 비행기 표가 하나 더 있어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며 그리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약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기에 설레었습니다. 많은 부자지간이 그렇듯 특히나 경상도 남자들은 더욱 말이 없고 민감한데 둘만의 시간이 어떤 모습일지 그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자주 가곤 했는데 낚싯대를 들이운 아버지 곁에서 물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면서 잠도 자고 대화도 했던 아버지는 제게 무섭고 엄한 존재였지만 늘 듬직한 기다림과 후원을 해주신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씩 모아둔 여행 경비를 모두 좋은 호텔의 숙박과 항공료를 내고 나니 일본에서 맛있게 먹고 쓸 돈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마음을 잘 아셨는지 충분한 엔화를 이미 환전해둔 상태여서 자금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고야를 선택했던 이유는 나고야가 가장 고향 대구와 닮은 점이 많은 일본의 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중국 출장을 이미 몇 차례 다녀오셨기에 가까운 곳 중에서
함께 여행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해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2003년 제가 대학생이 된 해 이혼하신 후 저는 2003년과 2004년 동안 아버지 댁에서 지냈고 2005년 입대한 후로 서울에서 자취한 것을 바탕으로 줄곧 집을 나와 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에 앉아 김해공항으로 가는 길에 문득 매번 군 휴가를 나올 때마다 서부 정류장으로 군대 휴가 복귀를 할 때 태워다 주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군 입대하는 날 제가 동네 밖까지 사라질 때까지 대문 밖에 나와 보시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훈련소에 태워주신다는 걸 마음이 약해질까봐 혼자 가겠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태산과도 같이 단단하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게는 그러합니다. 화목하고 편안한 가정이 아니었기에 더 부모님의 노후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맞지 않아 선택한 이혼의 과정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대학에 무사히 입학할 때까지 오랜 시간 가정을 지켜주셨고 제가 이혼의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시점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서양의 많은 아이들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아이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분명 이혼을 하지 않은 가정보다 이혼을 한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시민성 스트레스와 심적인 부분의 어려움은 훨씬 컸습니다. 두 분은 서로가 조화롭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셨으나 아들인 저에게 두 분은 여전히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2009년 나고야해 여행은 제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여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나고야 공항에 내려 처음 아버지와 함께 스타벅스에 들렸습니다. 제법 더운 날씨였기에 아버지에게 시원한 커피 맛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늘 마시던 그란드 사이즈의 카라멜 마끼아또를 주문했는데 물처럼 커피를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예정된 나고야 성 앞에 위치한 조용하고도 평온한 호텔에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여행이라 좀 더 특별한 방을 원했기에 호텔 측에 편지를 써둔 상황이었는데 당시 웨스틴 나고야의 지배인으로 계셨던 한국인 지배인이 직접 나와 아버지와 저를 반겨주시며 호텔 로비에서 친히 음료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기간 내내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이를 둔 또 다른 아버지로서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고야 성 앞에 위치한 웨스틴 나고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텔 중 하나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나고야 성이 바로 정면에 위치한 이곳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색깔은 푸른 녹즙과 같은 대단히 독특한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행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으며 작은 것들을 함께 살피고 수족관에 갔고 맥주도 한잔하고 일본의 전통 라면을 먹고 밤거리를 걸었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가슴 가득 따뜻한 추억을 안고 돌아와 아버지의 사진기를 보면서 저는 마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기에는 온통 제 모습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것을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팔다리가 자라고 움직이는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압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지만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한 번 살고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앞선 삶을 살고 자식의 삶을 보면서 과거의 삶을 산다는 것을, 그렇게 3번의 삶을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지붕 융프라 요흐에서 2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아버지께 함께 이곳에 오르자는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아내 재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곧 지키려 합니다. 2번째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정정하실 때 많은 것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신 매일 새벽 공장으로 나가서 기계들을 살피시던 모습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사셨던 모습들, 누구에게도 신세 한 번 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껏 삶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모습들, 모두가 제게는 이 세상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이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여행은 저에게 이런 가족애를 선물해 줬습니다. 다음 여행 때는 저의 카메라 렌즈에 많은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여행도 그려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난 못나고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내 나이 6살 때 차를 샀어요. 차가 귀한 시절에 프라이드라는 조그만 까만색 차였답니다. 섬유 사업을 하셔서 이곳 저곳 거래처를 다닐 곳이 많아서 차가 보편적이지 않을 때 그 차를 구입하셨어요. 1625 번호판까지 기억나는 까만색 프라이드였답니다. 항상 집 앞에는 이 차가 서 있었어요. 1625의 까만색 프라이드. 엄한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었기에 나는 집 앞에 이 차가 있으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집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정확히 이 까만색 프라이드를 15년 동안 타고 다니셨어요. 어떤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를 학교 앞까지 태우고 가기도 하셨어요. 근데 난 친구들이 볼까봐 차도 부끄러웠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가 싫었어요. 크고 좋은 차도 많은데 고물 자동차, 아직도 손을 돌려 열어야 하는 프라이드 자동차가 제게는 부끄러운 상징 같은 거였어요. 6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손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걸음에 달려온 아버지가 나를 태우고 병원에 갈 때도 그 프라이드 차 안에서였고, 중학교 때 편도선 수술을 할 때도 나를 태우고 다녔던 차도 그 프라이드였고, 고등학교 때 매주 가는 학교까지, 성서의 학교까지 날 태우고 가셨던 차도
그 프라이드였어요. 나는 그게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친구들이 날 볼까봐 두려웠어요. 15년이 넘은 고물차가 나까지 가난하고 힘없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내 자신이 비춰질까봐 두려웠고 남들이 그런 나를 보고 나까지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이 싫었어요. 근데 그 못나고 철없고 비겁하고 병신 같은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차가 아버지에게는 당신을 희생한 절약의 상징이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돌이키는 프라이드 자부심의 상징이었다는 걸요. 그 프라이드를 타고 에쿠스 앞에서도 벤츠 앞에서도 늘 당당하셨다는 걸. 아버지는 가난한 7남매의 시골집에서 태어나 수없이 많은 도움을 타인에게 주고 집안을 홀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늦게서야 알게 됐고 그런 아버지를 이제서야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에쿠스를 탈 수 있음에도 그 돈으로 가족을 위해 쓰셨고 당신보다도 자식을 위해 늘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난 이제서야 조금씩 알았어요. 나는 오늘도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제품을 쓰고 부족함 없는 용돈을 쓰고 있지만 나의 부모는 값싼 먹거리에 자신을 아끼고 아껴 나를 키우고 지금도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좋은 것보다 남에게 과시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보다 소박하고 작은 것을 좋아하는 우리 부모지만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당신들에게 해줄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을 부끄러움으로 바꿔 느꼈던 철없던 제가 이제서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군에서 휴가를 나오면 아버지 등을 밀어드리고 싶어서 월요일 아침이면 목욕탕을 찾곤 했는데 아버지는 늘 새로 지은 좋은 목욕탕을 놔두고 허름하고 몇십 년은 된 골목 구석의 작은 목욕탕을 이용했어요. 가격 차이도 없는데 아버지는 늘 그곳으로 가셨어요. 난 몰랐는데 그 이유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현대식 건물보다 어릴 때 목욕탕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찬물로 씻었던 지난날의 추억 속에 꼭 가고 싶었던 목욕탕이 그런 목욕탕이었단 걸. 그 소박한 목욕탕 속에서 아버지는 작은 행복을 느꼈던 것을요.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가 될 또 다른 이 세상의 한 남자로서 난 참 모자라고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모자라요. 근데 이제는 좀 더 크고 싶어요. 내 부모를 이해하는 사람, 그런 자식이 되고 싶고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